검찰이 오늘 오전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지난 3일, 5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정 교수는 오늘도 청사 지하 통로를 이용해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1차 소환 때 건강 문제로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2차 소환은 조서 열람에 시간이 오래 걸려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 40분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3차 조사가 향후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영장 실질심사 연기를 신청했던 조 장관의 동생도 검찰에 강제 구인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조국 장관으로서는 부인이 3차 소환된 날 동생까지 검찰에 강제 구인된 겁니다. 김근희의 프레스콕 세 번째 소환입니다. 네, 앞서 조국 장관이 매우 고통스럽다라면서 심경을 토로했는데 그 이유는 오늘 정경심 교수가 소환 조사를 받고요. 또 동생도 구속 여부가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일 겁니다. 김근희 기자, 네. 오늘 먼저 정경심 교수 얘기부터 좀 해보죠. 오늘 세 번째 소환이에요. 언제쯤 모든 조사가 끝날 것 같습니까? 우선은 좀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있는데요. 예. 일단은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과거 내부상의 후유증으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오늘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 조사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 정경심 교수의 어떤 검찰 조사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이 조서 열람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이 진술했던 내용에 대해서 오늘도 좀 더 꼼꼼히 확인하다 보면 조사 시간이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다만 검찰에서 최근에 개혁안을 발표했던 것처럼 이 무리한 조사는 지양하고 있는 만큼 오늘 조사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환 조사가 끝난 뒤에 좀 앞서가는 언론들은 이제 3차 소환, 그러니까 오늘 소환 조사가 끝나면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때 그런 식으로 전망을 했는데 김근희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소환 조사가 마지막 조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2차 조사에서의 시간이 상당히 짧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검찰로서도 상당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때문에 당장 오늘 조사로 그치지 않고 오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지금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의혹은 크게 5가지지 않습니까? 자, 오늘 조사가 마지막 조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번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면서 해명할 부분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네, 일단은 사모펀드 관련된 예. 부분이 이 조 씨,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 씨의 공소장을 통해서 조범동 씨. 네, 그렇죠. 혐의가 일부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정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보면은 정 교수에 대한 공범, 공모관계 이런 표현이 적시되진 않았지만 예. 정 교수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범죄 사실들은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먼저 이 정 교수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지분을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한 정황이 적시됐습니다. 예. 이와 더불어서 또 정 교수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투자 수익금을 받은 정황 역시 적시가 됐고요.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와 가족은 직접 투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예. 하나 더 공소장에는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고 나서 이 사모펀드 투자가 문제가 되자 조 씨와 정 교수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상의한 이 정황까지도 적시가 됐습니다. 뭐 직원에게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정경심 등 이런 이름이 나오는 서류나 파일 등을 모두 삭제하라 취지로 말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좀 오늘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인 코링카피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알려져 있는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무위의 국감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정경심 교수의 이 돈 대여를 해준 거냐 아니면 투자를 한 것이냐 이 두 돈의 실체를 좀 구분짓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긴 합니다만 어쨌든 공소장에는 상당 부분이 정경심 교수도 주범 내지는 공범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찰은 이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서
정경심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라고 발표했어요. 이렇게 상당한 혐의가 있는데 왜 적시하지 않은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법조계에서는 현재 공소장 예. 내용으로 봤을 때는 검찰에서 사실상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명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해석 중에 하나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명시를 하게 되면 검찰이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나 기밀 등 같은 경우가 공개가 될 수 있다. 이런 좀 우려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예. 아직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소환을 하고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의 혐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검찰에서 공소장에 명시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예. 김태일 기자,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 부분, 이 조범동 씨의 공소장 내용을 공개해라라고 했는데 검찰이 처음에는 안 된다,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거부하다가 끝에는 좀 줬어요. 그렇죠? 그 준 이유가 뭡니까? 공개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그 검찰은 지금까지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여야 의원들의 이제 요구로 인해서 뒤늦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예. 검찰은 그동안 이제 수사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해서 공개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이제 공소장을 공개한 걸 보면 예. 일단은 검찰이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를 좀 볼 수도 있고요. 예. 또는 이제 뭐 물증이나 여타 이제 뭐 진술에 의해서 정확한 진술을 확보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의 정황이 드러났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증거인멸 훼손 정황이 드러났다. 알겠습니다. 검찰 기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또 정경심 교수 측, 또 조범동 씨 측 이런 피의자들 쪽에서 나오는 어떤 반론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으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또 참작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보고 있는 기소 내용이다. 알겠습니다. 김근희 기자, 앞서 이제 부인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지금 동생도 좀 받고 있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조국 장관의 동생이 오늘 오전 10시 반에 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예, 법원에서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예. 그런데 이제 어제 조 씨 측이 변호인을 통해서 이 영장 실질 심사 날짜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 디스크가 악화가 됐고 그래서 오늘은 수술 받기로 했다. 그래서 이 외출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요. 예.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조 씨에 대해서 강제 구인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의료진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했는데 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검찰에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산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조국 장관의 동생이 현재 이제 서울로 검찰에서 강제 구인된 상태입니다. 예. 다만 이제 오후에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그렇다면 이후에 다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 심사가 열려야 하는데 이 동생의 변호인 측에서 이것을 포기하겠다. 대신에 서면으로 이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된다. 지금 이렇게 밝혀진 상황입니다. 아파서 실질 심사에 참석하기 어려워서입니까? 아니면 혐의를 실질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겁니까? 좀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 취재진의 과도한 관심을 받는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또 취재진을 접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피해자가 직접 나와서 본인은 억울하다. 구속이 아니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해달라라고 예. 법원에 요청을 하는 건데 그래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굳이 참석하지 않고 예. 서면으로 대신해서 제출하는 그런 일들이 법조계에서는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바로 전에 피의자에게 다시 한번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영장 실질 심사인데 여기에 참석하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이 말 뜻은 나를 구속해도 내가 따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면 구속이 거의 확정되는 건가요? 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크다라는 게 이제 법조계 쪽의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앞서 이 동생은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서 수술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검찰은 의료진에 확인해 보니까 당장 수술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심각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강제 구인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국민의 시각에서 계속 오늘 뭐 국민의 시각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당장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핑계를 댄 건가? 이런 의심을 갖지 않을까요?
일단은 보면 이 사람이니까 아플 수도 있겠죠. 이 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큰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 뭐 일련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건강이 좀 악화될 수도 있고 예. 지금 이 동생 같은 경우에도 뭐 허리 디스크가 뭐 갑자기 뭐 통증이 와서 수술을 할 필요도 이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하겠지만 문제는 정말 희한하게 왜 지금 이 시점인가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다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제 최근에 정경심 교수도 넘어졌느냐? 그렇고 예. 이 동생 예. 조국 장관 동생도 그렇고 왜 지금 이 시점이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네. 일단 이게 조국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인 이런 관심이 있고 조국 장관조차도 누차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당당하게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뭐 좀 아쉬움은 솔직히 좀 남습니다. 예. 검찰 조사를 앞두고 휠체어를 타거나 앰뷸런스를 타고 오거나 또 병원에 입원하거나 어디서 많이 본 표정이죠.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검찰에 나갈 때 항상 보였던 모습인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권은 그걸 빗대어서 황제, 재벌 뭐 이런 언급까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의 비판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마실 다니듯 검찰을 마음대로 드나듭니다. 갑자기 수술해야 된다면서 영장 심사까지 또 미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황제 수사, 황제 조사, 그리고 황제 가족입니다. 네, 국민의 시각에서 좀 바라봤을 때요. 물론 아프니까 또 일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피의자들의 인권 차원에서 보장해 줘야겠죠. 예, 아픈 사람 강제로 데려다가 수사하고 영장 심사 받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는 필리핀으로 가고요. 동생은 또 아파서 실질 심사 못 가겠다고 하고 이거를 국민들은 어떻게 볼지 이 부분을 왜 고려를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몸이 안 좋다는 이유는 되긴 하지만 왜 이렇게 동시에 다 아프죠? 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번 조국 가족 관련된 가족들을 왜 동시에 다 그렇게 아프죠? 예, 정경심 그 교수도 뭐 몸이 안 좋아서 제대로 조사 못 받고 조서에 사인도 안 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오고 또 지금 세 번째 조사를 받는데 예. 그 동생도 또 갑자기 허리 디스크로 수술하고 또 해외 조카는 또 도피했다가 들어오고 예. 이번에 저는 조국 장관이 여기 나서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수사를 해서 지금 결백을 주장하잖아요. 예. 결백을 주장하면은 더 좀 검찰에 적극적으로 출두해서 자초지종을 좀 더 밝혀야죠. 근데 좀 수사를 좀 시간을 좀 끄는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지금 검찰에 대해서는 빨리 수사하라는 정치권 압력이 있어서 굉장히 급하잖아요. 예? 급하면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데 자꾸 저렇게 출두 안 하면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저는 좀 조국 장관이 가족들에 대해서 여기에 예.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절대적으로 좀 협조해 주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장관이 좀 나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검찰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도 국민의 시각에서 해야 되겠지만 자신의 가족이 수사받는 것도 국민의 시각에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 처신을 좀 잘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도 또 논란이 되는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유호정 기자. 지금 조국 장관이 지난 일요일 날 6일이죠. 그 전날은 정경심 교수가 검찰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날이고 미술관을 방문한 것이 좀 논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한 조간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 조 장관이 일요일인 지난 6일 오후 수행비서와 함께 미술관을 찾았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이 조 장관은 이 미술관을 찾아서 이 대표에게 작품 해설을 들으면서 20분쯤 전시장을 둘러본 뒤 별도로 마련된 방에서 미술관 대표와 주진우 기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장관의 전시회 관람은 문제가 없지만 기사에는 이 휴일 사적인 모임에 법무부 관용 차량과 수행비서 2명을 동행했다는 점이 적절하냐 이런 지적이 담겼고요. 예. 또 이날이 하필 또 조 장관의 아내 정 교수가 2차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이라서 예. 이 시기적인 지적도 함께 기사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 누가 보면은 장관이 지금 미술관 관람이나 할 정도로 한가할 때냐 뭐 그런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관용차 또 수행비서를 대동했다.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논란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꼬집어 보죠. 이 미술관 대표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장관이 왜 이 미술관에 가서 관람을 한 겁니까?
네, 이 미술관 대표가 이제 윤은열 대표라고 노무현 정권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사기획 비서관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아는 사람이었군요. 청와대에서 그렇습니다.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군요. 네, 예. 그 앞서 그 유호정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예. 그 해당 보도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이제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 장관이 주말에 온다고 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고 또 윤 대표가 이 조 장관의 옆에서 직접 작품에 대해서 설명들을 해줬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 장관이 초대해줘서 고맙다, 위로가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사이이기 때문에 방문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예. 식사를 같이 했다는 주진우 기자는 뭐 시사인에 있을 때부터 여전히 조 장관과 잘 아니까요. 그렇죠? 예, 인터뷰도 있었잖아요. 조국 장관이. 첫 번째 언론 인터뷰가 시사인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지난달에도 예. 이 한 매체와도 인터뷰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와 관련해서도 예. 밝혔었는데 바로 이 매체가 이 주진우 기자가 속해 있었던 시사 주간지였던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 미술관 대표로 있고 또 아는 기자였으니까 식사도 할 수 있고 관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문제 삼을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요일 날 관용차를 쓰고 수행비서를 데리고 간 부분, 이 부분까지 글쎄 우리가 뭐 짚는 게 너무 잔인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요. 어쨌든 이것이 위법 여부가 있으니까요. 법무부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네, 이 해당 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이 법무부 측은 장관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일이다. 이런 해명이 했다고 보도에 담겨 있는데요. 예. 저희 취재진도 직접 확인을 해보니 미술관 관람 직후에 장관의 공적인 업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공식 업무가 바로 직후에 있었는데 그 전에 잠시 들려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사회 통념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밝힐 수는 없지만 공적인 일이 있었다. 그래서 관용 차량도 썼고 수행비서도 쓴 거다. 미술관 간 거는 뭐 그 전후로 잠깐 들린 거다. 네, 그렇습니다. 예. 법무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공적인 일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해명해 주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은 말을 아끼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뭐 식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요즘 뭐 김영란법도 있고요. 또 공직자들은 또 공직자 윤리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바깥까지 우리가 따져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걸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어떻게 계산했답니까? 일단 보도에는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뭐 10,000원 이하로 초밥 등을 먹었다 뭐 이렇게 하고요. 일단 뭐 10,000원 이하면은 일단은 뭐 김영란법에는 저촉되진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면 저도 뭐 이제 취재를 해서 이제 보도하는 이제 기자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렇게 좀 개인적인 영역이 지금 미술관은 개인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공적인 예. 영역은 아닌데 이렇게 개인적인 영역에 이런 사소한 것까지 좀 보도를 해야 되느냐. 만에 하나 이날 저녁에 정말 호화 만찬이 이루어졌고 정말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그런 만찬이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보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예. 이런 사소한 것까지 좀 보도를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요일 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프레스룸에서는 이런 보도는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공인이어도 예, 사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또 사적인 걸로만 볼 수 없는 것이 관용차와 또 수행비서를 데리고 갔으니까요. 좀 여러 가지 사안을 좀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요, 윤 의원님. 네. 지금 조국 장관이 아무리 공적인 일이 있어서 중간에 잠깐 미술관을 들리고 또 아는 기자랑 또 아는 뭐 미술관 대표랑 식사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인이 전날 조사를 받고 있고요. 본인도 일거수일투족의 언론에 관심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이 보수 언론에게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일을 왜 할까? 왜 이렇게 정무적 감각이 없으신 걸까? 이런 걸 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정무적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정무적 감각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너무 이렇게 많다. 생각이 됐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조국 장관은 주위에 기자들이 24시간 따라다닙니다. 예, 24집 예. 앞에 사무실 따라다니는데 그걸 몰랐겠어요? 예. 그러니까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수사 받는 날, 2차 조사 받는 날, 미술관 휴일날 간 거는 나는 의연하게 내 갈 길을 간다. 예. 나는 끝까지 간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지지해준 국민들한테 감사한다고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내 멘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예. 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의 표현이죠. 근데 저는 조금 갈 때 휴일이잖아요. 공과 사를 구별하는 의미에서 자기 개인차를 타고 갔으면 어떨까 싶어요. 어땠을까? 알겠습니다. 개인차를 타고 조만한 승용차, 경차라도 타고 몰고 갔으면 저런 면도 있네 할 텐데 그걸 또 관용차에다가 수행비서 둘 데리고 가니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조국 장관이 지금 가족이 제일 수사받는 가장 큰 기본적인 거는
공과 사를 잘 구별하지 못한 게 지금 혐의 내용이 많잖아요. 웅동학원문도 사모펀드부터 인턴 졸업장부터 여러 가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것 같고 많이 수사를 받는데 이런 것도 공적인 일을 개인적인 일하고 좀 섞어서 한 거 아니냐. 물론 뭐 법무부에서는 그게 아니라 다른 일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지만 공적인 일이, 예. 국민들이 볼 때는 명확한 설명은 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제2기 법무개혁위원회 회의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불러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강력히 주문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대책회의도 좀 하고 여러 의견도 좀 듣는 그런 아마 업무가 공적인 업무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또 일견 부적절했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에도 귀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